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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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2시 라이브는요, 동물 건강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24시 청담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거의 네. 한 달, 2달 만인가요? 그쵸? 네, 뭐 빠르네요, 되게. 그쵸.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진짜 그 돌아오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요일 날, 쉬시는 날 나와주셔가지고 라이브를 해주시는데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2편에 걸쳐서 이제 쓸개골 탈구에 대해서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도 진짜 유익할 것 같아요. 강아지 여자 중성화 수술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도 뭐 견주긴 한데 저는 남자 아기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여자 중성화도 꼭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이거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 여자 강아지는 남자 강아지보다 생식기 질환이 특히 더 많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사람하고 차이점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폐경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는 폐경이 없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런 오? 잘못된,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강아지는 이제 폐경을 했으니까 뭐 그쪽 질환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키우시면서. 어머. 나이가 든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네요. 사실 이게 저도 PPT를 좀 미리 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임신 예방을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도 예방하고 뭐 공격성도 예방하고 네네.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컷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람하고 차이점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점, 그리고 암컷 생식기 질병이 어떤 게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직접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좀 우선순위 좀 흔하게 발생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근데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인사 먼저 들어보고 갈게요. 정랭커님 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빈님 들어와 주셨고 또 먹방 황금 포맨님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원빈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남자아이는 꼭 해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이거 전제 뭐 디폴트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진료 중에 되게 많이 받거든요. 중성화 수술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은 저는 결정은 보호자가 하시는 겁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보호자가 결정하시는 거고 뭐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건강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아이들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먹방 황금 포맨님도 작년에 하셨나 봐요. 네네네. 수술 많이 하나요? 어때요? 아마 가장 중성화 수술은 이제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암컷, 수컷 뭐 크게 상관없이 아마 수술 중에서는 빈도가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자 아이들도 어쨌든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일단은 제가 제목을 강아지 여자 중성화 수술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지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양이도? 네네.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많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발병 과정의 사이클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따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네,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을 알기 전에 이제 구조를 아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강아지 생식기는 사람하고 다르게 생겼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도 양쪽에 이렇게 난소가 한 개씩 있죠. 강아지도 이 양쪽 난소가 이렇게 허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궁 형태로 모여가지고 질하고 같이 개구부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요.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해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오. 어떤 생식기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양측 난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자궁각, V자로 네네. 자궁각이 있고, 그다음에 자궁체, 네. 그다음에 경부가 있고, 그다음에 질, 저희가 네.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외음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강아지 발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발정 주기가 있어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생리 사이클이 돌아가죠. 네네. 이제 강아지는 이제 출혈이 생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생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생리 사이클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예요. 6개월에 한 번. 네, 기간은 6개월에. 어떻게 돼요? 보통 기간은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아이들의 몸집이라든지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소형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생리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지속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어. 가장 큰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폐경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처음 들어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네. 그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10살, 12살 아이들 이제 진료를 보면은 우리 애는 폐경했는데 생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출혈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안에 생리 사이클은 계속 돕니다. 아, 출혈은 네네.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더 안 좋은 거죠. 이제 어떤 생리 사이클이 네네네. 됐을 때 적절하게 이제 출혈반도 좀 보여야 되고, 네네. 외음부 부종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변화가 없는 거는 오히려 생식기 질환 아니면 기저 질환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원장님,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이 사이클이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가임 기간도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그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아, 생리가 그래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네. 임신을 할 준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강아지 생리 기간은, 임신 기간은 보통 2달이에요. 아, 조금 대신 기네요. 네, 60일 정도 돼요. 아,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고, 네네. 두 달 정도 가능하다? 만약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2달 정도, 60일 정도 임신 기간으로 잡게 되고, 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어머, 신기하다. 네네. 호르몬 사이클이고,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에스트로스가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는 생리 기간이거든요. 네.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9일 정도 되고, 아, 네. 이제 생리 전에 이제 준비기가 한 9일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생리 후에 이제 우리가 임신이 됐을 때는 보통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잡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맨 왼쪽에 이제 무발정기라고 하죠. 3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토탈 이 사이클을 보면은 한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혹시 남자 애기들은 이런 사이클은 없겠죠? 네, 남자애기들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성화 안 하시면 남자애들은 네. 상시 발정이에요. always. 네, always.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여자애들은 또 네. 그 생리할 때만 그 수컷을 허용을 해요. 진짜요? 네. 어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생리를 안 할 때는 네. 아무리 남자애가 달려들어도 엉덩이가 뜯길 정도가 돼도 교배 허용을 안 합니다. 네. 아, 그게 그렇구나. 되게 차이점이에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중성화를 안 한 남자애하고 네. 중성화를 한 여자애하고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좀 거의 힘들다. 그죠. 그래서 그 둘을 같이, 암수를 같이 키울 때는 수컷은 중성화를 하는 게 서로 보호자들 걸리면 돼요. 애도 스트레스 덜 받고. 주기가 안 맞으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발정 주기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네. 요걸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 에스트로스 이제 발정이 나타나는 우리 출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이제 보통 5일에서 9일 정도 되는데 애들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출혈이 어떤 애들은 일찍 끝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출혈이 됐을 때 요때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우리 발정 났으니까 네. 교배시키고 싶어요 해서 와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임신이 되려면은 나를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 그 나를 세상에. 저희가 정해드립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 질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네. 이제 질 상세포를 이렇게 수압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염색을 해서 보면은 얘 얼마 있으면은 뭐 며칠 있으면은 뭐 배란 될 것 같아요. 어머. 저희가 날짜를 한 2개 정도 드려요. 아니 뭐 사람인가요? 네, 그죠. 그래서 그 기간에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 아무래도 그렇구나. 임신될 확률이 높고,
어머, 세상에. 우리 사람도 임신이 되기 요즘에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네. 강아지들도 옛날처럼 임신이 안 돼요. 강아지들도 네네. 난임을 겪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병원 아니면 페이닥터 할 때는 네네. 정말 임신이 많았어요. 어머, 세상에. 네, 애들이 맨날 배가 불러서 네네네.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교배 날짜를 저희가 배란이를 줘도 그때 교배를 하고 났는데도 임신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네네. 기본적으로 아마 운동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렇구나. 강아지들도 난임이라 그러죠. 근데 네네. 이유 없이 교배가 잘 안 돼요. 날짜도 정확하고 아무 질병도 없고 한데 네. 교배가 안 되는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도 체중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네. 좀 잘 먹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서포트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옛날보다 우리가 되게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사람도 그렇고. 네네. 근데 임신은 점점 네네. 힘들어지네요. 그죠. 사람도 갈수록 임신이 그러니까요, 네.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아지들도 여기서는 별도 얘기지만 어떤 임신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네. 여러 가지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봐서 어머. 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와서 날짜만 받는다고 애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좀 확률이 올라가는 네, 것뿐. 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좀 많이 먹이고 그 날짜도 받아가지고 몸 상태 좋을 때 교배를 해야 되고 물론 수컷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병원에 오면은 질 상피세포 검사를 하는데 그때 배란이를 잡아드리는 기준은 뭐냐면은 처음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상피세포의 핵과 이 세포질의 모양을 보고서 네. 며칠 있으면 배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오, 그러면 이제 그 진짜 날짜에 이제 교배를 네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신을 만약에 하실 그 생각하시면 중성화를 네. 안 한 여자아이를 키울 경우에 그럼 병원 언제 와야 되냐? 네. 출혈이 눈에서 딱 보이고 나서 네. 병원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오시면 돼요. 아, 출혈이 보이고 네. 일주일에서 열흘 네네. 사이에 딱 데려가면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보호자가 어떤 아이들은 출혈이 적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출혈이 보이는 날부터 일주일 있다 오시라 그러세요. 왜냐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이제 분만 준비를 할 수 있는 우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것도 알려주다니 네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저희도 재밌어요. 저희도 뭐 요즘에는 워낙 아기를 강아지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분만으로 가는 과정은 수의사나 보호자나 병원도 다 즐거운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저출산 시대에 네네. 강아지도 함께.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보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발정 전기예요. 아, 이게 네. 발정 전기가 이제 출혈이 좀 생기는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정 났어. 그러면 이제 외음부도 붓게 되고 이렇게 질도 좀 붓게 되고요. 육안으로도 좀 보일 네, 정도로 좀 바뀌나 외음부가 봐요. 많이 이제 어떠한 그 임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꼬리 부분도 자꾸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컷을 허용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정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출혈이 별로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호자들이 알고 있는 발정기랑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첫 출혈 후에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배란이 되긴 하는데 어떤 애들은 조금 일찍 되고 어떤 애들은 조금 늦게 되고. 애기마다 다르다. 그래서 질 도마의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은 사람은 생리할 때 배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식욕도 떨어지고 하죠. 얘네들도 과연 생리를 할 때 그런 걸 보이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밥도 안 먹고 똑같아요. 복통도 느끼고 식욕도 떨어지고 어떤 애들은 정말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아파서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진통제를 드리는 보호자도 계시고, 왜냐면 보호자가 아시거든요. 컨디션 떨어진다. 네, 그리고 철사도 하고 뭐 토도 하고. 확실히 컨디션에 변화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자궁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생리 기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정 기간에는 조금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좀 약간 잘 챙겨주고 서포트를 좀 부드럽게 해서 준다든지. 네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귀엽네요. 저는 여자 애기는 안 키워봐가지고. 그렇구나.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암컷, 수컷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 정말 많아요. 그러네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저희가 뭐
또 제왕절개 관련한 얘기도 상당히 어머. 많고. 예, 그래서 어. 제가 옛날에 저만 당직을 쓰면 항상 제왕절개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너무 싫었거든요. 법칙인가요? 너무 네. 힘드니까. 그래서 네. 별명이 산파였거든요. 어머머머. 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기 끝나면은 이제 휴지기 보시고, 그 다음에 무발전기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데, 휴지기 기간이 만약에 임신이 되면 이게 임신기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네네. 임신기는 두 달 정도, 2달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은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되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특히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네. 강아지를 키우는데 막 8년, 9년, 그러니까 노령견들도 중성화 수술을 나이 들어서도 해야 되나요? 일단 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 중성화 수술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네. 제가 물어봐요, 보호자한테. 아기를 낳으실 건가요? 일단 출산 네. 예정이 있냐? 네. 이 아이의 새끼를 꼭 보고 싶으신가요? 물어봐요. 네. 만약에 얘 새끼는 반드시 갖고 싶어요. 그럼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안 되죠. 네. 그게 기준이에요. 아. 만약에 아기를 안 낳고 나는 얘만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 무조건 좋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 새끼를 갖고 싶으면은 어쨌든 첫 생리 때 아기를 낳는 건 아이 너무 어리니까 두 번째 생리 때 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그때 중성화 수술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얘한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는 네.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적인 부분 말고도 심리적으로 행동학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는 어떠한 병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 강아지도 많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산책을 나갔다가 산책을 나갔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 애가 생리 기간인 거를 모르고 네. 어디 카페에 맡겼다든지 아. 놀고 같이 놀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때 교배가 되는 거예요. 어머. 네, 잠깐 교배를 했는데 임신이 되는 거죠. 어머. 네, 그래서 애가 한 카페에 맡기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고. 어머. 보호자는 모르는 거죠.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 실제로 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임신이 돼. 어. 그러면 서로 난감하죠. 아빠는 모르는. 얼마나 되게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승가 행동, 이제 올라타는 행동, 우리 이제 발정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올라타는 행동은 남자 강아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강아지들도 인형을 올라탄다든지 발정기에 그래요? 사람 뭐 발이라든지 손을 잡고 이제 발정 행위를 한다든지 똑같이 해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줄여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 애기가 저런 행동을 보이면 보호자분들이 놀라서 병원을 막 전화가 와요. 얘 여자애 맞냐고. 네, 근데 여자애 맞고 여자애도 그럴 수 있고 그거는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결국엔 호르몬을 조절을 해주셔야지 아이도 계속 6개월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네, 이제 생리 스트레스의 한 표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뭐 영역을 표시한다든지 우리 영역 표시가 대표적인 게 소변을 넣는 거잖아요. 여자애들도 다리 들고 오줌 싸거든요. 그래요? 네네, 여자 강아지도 다리를 들고 싸고 뭐 앉아서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제 소변에 어떠한 누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애도 앉아서 싸고. 우리 애기는 어떻게 싸요? 애기는 뭐 자기 멋대로 해요. 뭐 다리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 패턴은 4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정상적인 건데 여자애는 다리 들고 싸요. 그렇구나. 그리고 근데 또 대표적인 게 공격성이거든요. 근데 저 공격성 부분은 특히 이제 수컷에 좀 적용이 돼요. 좀 싸나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조금 유순해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암컷, 수컷 이렇게 중성화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몇 개 받아보고 갈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삐쭈님도 들어와 주셨고 리차드 K님 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질문 조금 받아보면 이거 저도 궁금해요. 그 민채블리님이 저희 집 강아지는 남자애기인데 이게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그런 어떤
욕망의 시간. 네, 네네네. 저는 맨날 분가, 우리 분가. 네, 네, 분가, 욕망의 시간에 되게 당황하시죠, 보호자분들. 네, 이제 뭐 저는 하다 봐서 괜찮긴 네, 한데 그 하고 나면은 이렇게 생식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노출이 되나 봐요. 네네네. 이거 수술 잘못된 걸까요? 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보호자분들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 목적이 저런 거 때문에 하시거든요. 근데 성호르몬은 고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부신에서도 일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성화 수술하고 분가분가 행동하고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줄긴 하지만 이제 어떤 성성숙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분가분가 행동을 원래 하던 아이들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수술하고도.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행동학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거를 뭐 제지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아까 자연스럽게. 네, 그냥 근데 그거를 자꾸 하게 두면은 여러 가지 또 집에서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스트레스의 표출 행위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주셔야 돼요. 산책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분가분가 행동하는 어떤 특정 장난감이 있다면은 치워주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보호자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생식기도 네.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철부님이 저희 아파트도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던데요. 그냥 일반 시민이 이거 중성화 수술 시켜준다고 하면 근데 비용은 또 너무 지역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정확한 비용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지금 보시면은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다고 하면 여자아이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강아지 고양이보다 어쨌든 비용 한 2배 정도 이상을 차이가 나는군요. 네, 완전 개복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삐쭈님 질문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모든 반려견, 반려묘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눈을 뜬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인지. 네, 이게 그 애들이 이제 마지막에 사망을 하고 나면은 그 눈을 감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애들은 눈을 감고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겨줘요. 네, 마지막에.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아이들의 정상적인 그런 그 어떤 반응이고 네네네. 그게 뭐 이제 살짝 눌러주면은 자연스럽게 다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군요. 다음에 약간 이런 노령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뭐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생식기 얘기도 이렇게 약간 보호자 질문하고 섞어서 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럼 일단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실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자 강아지 고양이인데 이제 여자 강아지를 포커스로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가장 많은 질병을 보시면은 어쨌든 난소하고 자궁하고 어떤 유선 쪽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도 난소 질환 되게 많죠. 난소에 혹도 많고 그 다음에 난소에 낭종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난소 유전증이라 그래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완전히 제거를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난소 유장이 되면은 그거가 이제 어떤 종양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자궁은 이제 자궁에 물이 찬다든지 농이 찬다든지 아니면 자궁 자체도 종양성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선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는 결국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유선 종양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네, 강아지는 유방암의 50%가 악성입니다. 그래서 첫 생리 전에 중성화를 하냐 안 하냐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유방암 시기도 중요하다는 네, 되게 중요해요. 생리 횟수하고 유방암의 어떤 유선 종양의 발생 퍼센트는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아기를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그렇죠. 첫 생리 전에.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질염이나 뭐 자궁탈 이런 거는 어떤 특발적인 그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난소 질환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난포의 성장과 낭종, 종양 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균 감염, 무균성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중성화 수술하고 난소를 좀 남겼다든지 그럴 경우에 난소 유전증 때문에 생기는 어떤 질병이 많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유선 종양을 빼고 2번째로 가장 많은 거는 자궁 축농증입니다.
그래서 자궁에 농이 차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자궁에 농이 찼을 경우에는 대부분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태의 대부분 아이들은 몸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미리 건강할 때 해주는 게, 어쨌든 자궁 축농증도 난소하고 자궁을 드러내는 과정인데 네.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아주 크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난소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네. 보호자는 이제 한 줄 아시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생식기 쪽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뭐 난소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소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난소 자체가 좀 커진,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그 생식기 질환이, 이제 이런 경우 같은 솔직히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난소를 남기는 경우가 뭐 많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얘가 6개월마다 발정 행위를 해서 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오면은 발견되는 거죠? 난소를 제거를 하고 자궁을 완전하게 절제를 하면은 당연히 생리 사이클이 안 도는데, 분명히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6개월마다 외음부도 붓고 출혈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그쪽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6개월마다 넘겼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난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난소에 종양이 실제로 됐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아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난소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난소가 남은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배가 자꾸 불러오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 안에 어떤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시죠? 뭐 뿌옇게 장이 보여야 되는 어떠한 공간에 약간 뭔가 하얗게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초음파 봤을 때도 이 주변으로 어떠한 난소 위치에 뭔가가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고, 조금 배가 불룩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종양같이 생긴 뭐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 덩어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애기 배입니다. 말티즈거든요. 말티즈고 배 이렇게 불러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실제로 봤을 때 우리 애기 말티즈 3kg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 손인데 손 정도 되는 엄청 커요.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난소가 이제 증식이 돼가지고 종양화가 돼가지고 이게 주변 장기,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비장하고 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 큰 수술, 일반적인 중성화 수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절제하면서 비장까지 적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난소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대부분 뭐 문제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했더라도 자꾸 어떤 생리 사이클이 돈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처럼 생식기 초음파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빨리 커지나요, 크기가? 이제 종양성 병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커져요. 한두 달 사이에 확 커지죠.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알고 보니까 오른쪽 난소 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생긴 이 종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되게 크죠. 제 손만 하죠. 그러니까요. 뭐 사람 꼴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했어요. 다 잡았을 때. 아이고, 세상에. 너무 아팠겠다. 그렇게 제거가 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크죠. 500g이나 되는 거예요? 520g. 세상에. 애기가 3kg가 조금 넘었는데 자기 몸무게 뭐 한 30%, 20%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태였고, 요거는 실제로 이게 수술 전, 수술 후예요. 배가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네요. 이거는 거의 복수 찬 것처럼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있는데 하고 나서 이만큼을 열은 거예요. 워낙 종양이 커가지고 이 가슴부터 끝까지 다 열은 겁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난소 쪽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근데 요 난소 질환이 보기에 되게 무서운데 많이 발생되나요? 이제 실제로 자궁하고 난소 질환이 이제 생식기 질환에 다라고 치면은 난소 질환이 보통 한 30% 되고요. 한 60, 70%는 자궁 질환이에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아까 그 첫 생리 전에 어쨌든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강아지들이 첫 생리 언제 하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첫 생리는 사람으로 치면은 뭐 우리 사람도 뭐 초등학교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중학교 때 하는 네. 경우가 있듯이 강아지도 보통 생후 6개월 정도에 생리를 합니다. 5개월에서 뭐 7, 8개월. 뭐 늦게 하는 애들은 10개월 돼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예, 최소 그래서- 그 전에. 네. 그래서 보통 중성화 수술 아기를 안 낳는다는 전제하면은 네. 중성화 수술의 적기는 첫 생리 전에. 아, 접종이 보통 끝나는 시기가 한 4개월, 5개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접종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한두 달 있다가 수의사 선생님하고 날짜 잡으면 돼요. 근데 남자에게들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적정 기간이 혹시 있다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남자애도 여자애도 생후 5개월에서 7개월이 중성화를 추천하는 어떤 시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혹시 남자애기들 조금 늦게 하면은 네. 좀 효과가 덜하다. 약간 이런 말 들은 것 같은데. 남자애는 좀 그런 건 좀 덜해요. 근데 아. 아까 그 붕가붕가 행동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좀 늦게 남을 할 수 경우에.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다리를 들고 오줌 싸는 행동도 다리를 중성화 수술하면 없어지는 줄 아시거든요. 네. 그냥 남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그 행동학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삐쭈님도 질문 하나 주셨는데, 강아지들도 첫 생리 후에 성장이 혹시 더뎌지는지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생리를 하고 나서 성장이 더뎌지고 그러는 건 특별히 없어요. 근데 아. 얘네들도 그런 건 있어요. 생리 때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증상도 생기고 네.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겨요. 어머.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병이 있는 애들은 그때 더 가려워하기도 하고 아. 아니면은 뭐 사람 여드름처럼 세균성 피부염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드름이 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생리 때마다 어떤 그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치료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아, 네. 우리 여자애기들 더 잘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아이들은 신경 네. 쓸 게 많아요. 네. 중성화 특히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5세 이상 이제 노령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증상이 오더라도 여자아이가 중성화 안 했으면은 그 자궁 질환을 먼저 룰아웃합니다. 아. 왜냐면 그쪽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 생식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질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자궁 쪽 문제인데요. 자궁.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궁의 질환은 뭐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천천히 진행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아까 같이 자궁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응급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네. 나머지 자궁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발견되는 대부분이에요. 경우가. 아, 네네. 네. 정상 자궁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자궁의 변화를 보이게 되면은 뭐 임신뿐만 아니라 농이 차거나 물이 차면은 이제 초음파상에서 진단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보시면은 중성화를 하지 않은 9세 이상 건강한 암컷에서 자궁 축농증이 60% 이상 발생돼요. 발병률이 엄청난데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그렇구나. 많아요. 네. 그리고 자궁 내막의 염증은 생리 전후 자궁 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자궁 질환은 보통 생리가 끝나고 2달 안에 한 60, 70% 생깁니다. 아. 그때 이제 아무래도 감염돼서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세균성 어떤 감염돼서 많이 증상으로 나타나요. 아, 네. 네네. 이제 보면은 이건 자궁의 수종이에요. 그 초음파상에서는 물은 검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 자궁은 확인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궁의 위치에 검게 있으면 자궁에 물이 찰 수 있었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네. 이와 관련된 혈액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자궁 수종인데요. 아. 아까 보시면은 사람처럼 이렇게 V자 쉐프로 돼 있죠. 네네. 이 끝에 양쪽이 난소고 네. 오른쪽 자궁은 보면은 여기도 이제 물이 차 있는 거고 왼쪽은 되게 많이 두껍게 차 있죠. 이게 커진 상태인 커진 거죠, 상태예요. 지금. 아, 근데 네. 이 아이의 증상은 단지 그냥 물을 많이 먹는다는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뭐 생활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았고 네네네. 요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어머. 그럼 물을 많이 먹는 질환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중성화를 안 돼 있으면 1번이 자궁 쪽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호르몬에도 문제는 없었고 당뇨나 이런 물을 많이 먹는 질병하고는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궁 쪽 질환을 진단한 거고 수술하고 그런 임상 증상은 거의 다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뭐 혈액 검사 좀 네. 까미
아리 보리님 질문 주셨는데 혈액 검사 주기 네. 혹시 있을까요? 혈액 검사 이제 아마 건강 검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검사 주기는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생후 1년 때 한번 하시라고 하고 네. 생후 1년 그 다음에는 한 2년에 한 번. 네네. 네. 그리고 6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1년에 네네. 한 그래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질병이 있는 경우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콩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간 쪽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종양이 있었던 아이들은 보통 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정도 리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거는 자궁 축농증 사진이거든요. 네. 여기서 잘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궁 수종은 그래도 물이기 때문에 네. 초음파 상에서 조금 진하게 검정색이 나오고요. 네. 자궁 축농증은 농이기 때문에 좀 밀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물보다는 조금 뿌옇게 이제 검게 보여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게 자궁 축농증이에요. 다 소형견입니다. 어머. 다 말티즈였거든요. 이만큼 자궁이 커진 거예요. 어머. 네. 이거는 이 안에 물이 찬 거고 여기는 이제 농이 찬 거죠. 농이 찬 거예요? 네, 농이 찬 거죠. 되게 크죠. 이렇게까지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말티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이런 게 아무래도 돼 있으면은 네. 당연히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왜냐면 다 누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 자궁 축농증의 증상은 구토설사로 내원합니다. 식욕부진하고. 예, 그래서 네. 자궁에 농이 나와주면 정말 고맙지만 네. 이렇게 농이 나오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네. 농이 안 나오고 구토설사로 오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토설사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나이가 5살이 넘어가면은 네. 구토설사 증상을 안 한 애들은 일단 그쪽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자궁 축농증은 얘는 9살 아이였는데요. 네. 이 아이는 구토가 주중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 소화기를 평가했을 때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혈액 검사상에서 염증 수치만 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봤을 때 이렇게 방광이고요. 요거는 그 검게 보이는 거는 오줌이기 때문에 방광이고 요 앞쪽에 네. 자궁이 농이 차서 뿌옇게 네. 엄청나게 크게 차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예요. 말티즈였어요. 네. 그래서 난소하고 자궁을 다 제거를 했고 이 정도 되는 애들은 대부분 자궁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까지 이미 진행이 됐으면은 자궁뿐만 아니라 이제 전신적인 세균 감염이 됐기 때문에 콩팥이라든지 간 쪽의 기능이 대부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제거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들, 신부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건 무섭습니다. 여자 생식기 질환은 일단 증상으로 됐어 왔을 경우에는 생사 이미 좀 진행이 생사에서 된 어떤 때문에. 선택을 여지가 없는 우리 사람 치면 이제 제왕절개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없는 왜냐면 내과 질환으로 컨트롤이 거의 잘 안 되거든요. 뭐 약을 먹거나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외과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난소랑 자궁과 관련된 뭔가 이런 응급한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여자 아기들이 더 이런 질환이 많은 게 아니냐, 남자에게 혹시 더 건강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저도 뭐 경험을 봤을 때는 여자 질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질환도 많이 있는데 남자 질환은 여자 질환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뭐 남자 질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처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뭐 전립선 염증, 뭐 그런 질환 외에는 별로 많지 않은데 여자애들은 응급과 관련된 이런 자궁의 어떤 변화가 실제로 많고 저런 경우에 수술 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또 있고 또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 자궁 축농증이라든지 난소종양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게 왜냐면 안 하면 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병을 예방을 하려면 결국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우리 애기를 한 번쯤 놔보고 싶다. 그러고 나서 중성화 수술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추적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여자애들은 자궁을 계속 자주 봐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는 이런 증상들이 네. 생식기 질환의 어떤 초기 임상 증상인데 음. 그런 걸 솔직히 알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주 초음파를 보고 검진을 하고 염증 수치를 체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고 음. 일단은 보호자도 어떤 이런 그 생식기의 어떤 사이클을 좀 알면 어릴 때부터 훨씬 예방할 수 네. 있었을 텐데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아까 그 종양도 사실 아기 배가 되게 많이 불렀는데 그죠. 그것도 네. 빠른 시간에 네네네. 일어났다고 하니까 빨리, 되게 빨리 한 2달 만에 커진 케이스였어요. 웬일이야. 네, 그래서 네. 뭐 되게 안타까웠죠. 근데 다행히 건강하고 네. 일단은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근데 이런 난소, 이런 자궁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 시간도 좀 길 것 같은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물론 1시간이요?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뭐 빨리 끝내야 되는 수술이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빠르게 네. 끝내야 되고 최대한 마취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마취해서 깨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취 전 검사에서 다 안 좋게 나와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해야 되는 옵션이 그래서 없으니까요. 옵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술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마취가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근데 먹방왕금 포매님이 질문 주셨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이상 증세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것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떨까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거하고 생식기 질환하고는 직접적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물을 많이 안 마시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어떤 질병적인 것보다는 얘가 먹고 있는 어떤 식이에 음수량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뭐 습식캔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간식도 수분 함량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정도만 먹어도 그냥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음수량 그렇게 많이 안 먹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뭐 질병은 아니죠.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것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은 네. 똑같이 자궁 충농증 수술한 아이인데 웬일이야. 사이즈가 네. 20cm예요. 소형견이었나요? 가로가. 네, 말티즈예요. 네. 20cm면 이만큼. 어머. 거의 이 정도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얘는 12살이었어요. 네. 이 보호자는 생리를 안 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폐경이 된 줄 알고. 네, 폐경. 그리고 이제 어떤 생리가 없다는 거를 전혀 모르신 보호자였거든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강아지가 폐경이 있다는 걸 아시는 보호자는 의외로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아이도 구토 설사로 내원을 했는데 네. 초음파 봤을 때 이렇게 농성 분비물이 안에 차 있는 걸로 일단 보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배를 열어봤을 때 이렇게 양쪽 자궁각이 많이 비유가 돼 있었고 실제 이게 농인가요? 농이에요. 우리 고름이라고 부르죠. 네, 이 안에 이런 게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터졌으면 뱃속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 뱃속 거죠? 터지면은 뭐 몇 시간 안에 사망이죠, 그냥. 어머. 네, 세상에. 왜냐면은 저런 폐혈증에 대해서 급성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이게 터지지 않고 배에 있으면은 보통 염증 수치가 한 200배, 300배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게 조금이라도 배 안에 샜으면은 저거는 뭐 잠시도 못 버티죠, 통증 때문에. 그렇구나. 네, 복막염이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도 잘 무사히 수술이 됐나요? 다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자궁하고 난소에 대해서 흔하게 오는 어떠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유선도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유선은 이제 강아지 일단 이거는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강아지 유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좀 많을 것 사람은 같은데. 2개잖아요. 네네네. 근데 강아지는 8개? 잘 모르겠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10개예요. 아, 그래요? 네, 10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선 종양도 생길 수 있는 부위도 많고 또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생겼어도 사람도 다 절제를 하잖아요. 네. 물론 부분 절제를 하기도 하지만 강아지도 전적출이에요. 네. 10개를요? 10개를 다 적출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 유선 종양은 50%가 악성으로 진단이 되고 그만큼 유선도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엄청 힘들어해요. 통증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유선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가
네, 이것도 따로 또 해주셔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해주실 해드릴게요. 이야기가 많으실 네,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자아이 강아지에 대해서 난소하고 자궁을 했는데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그럼 네. 일단 질문 조금 올라온 거 네네. 먼저 받아볼게요. 질문 주셨는데, 저희 강아지 너무 예쁜데, 네. 잠복고안 때문에 아. 중성화를 했어요. 복제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실제로, 복제? 네. 복제는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하기가 좀 윤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고 자세히 제가 아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뭐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네. 일단 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복제를 했다는 보호자는 저는 아직 경험 못했어요. 못했고 이제 아이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네네네. 그 유골 네. 유골을 이제 우리 사람처럼 뭐 만들어서 그 구슬처럼 네네네.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약간 그런 건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런 게 잘 이렇게 돼 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구청에서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중성화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암수 구분 없이 다 하시는지 혹시 어때요? 어떤 거? 그 길고양이? 네. 길고양이도 혹시 중성화 수술 구청에서 하시나요? 길고양이 네네. 그 암수 구분 상관없이 합니다. 네, 중성화 수술은 암컷도 하고 구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면은 네. 암컷 고양이도 수컷 고양이도 이제 다 중성화 수술을 해요. 네, 대신 구분 이제 없이. 하고 나서 네네. 바로 방사를 하죠. 네. 그리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커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네네네. 얘가 중성화 수술 한 아이인지 아이인지 구분할 수 잡았을 있게. 때 이제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삐쭈님 질문 주셨는데요. 엄청 깨방정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 이후에 왠지 차분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기분 탓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좀 조용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차분해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공격성도 줄어드는 시무룩해진 건가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그 액션 자체가 좀 크기가 남자애가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 여자애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남자애는 좀 그런 게 있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중에 그럼 중성화 수술의 단점은 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단점도 있어요. 뭐죠?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요? 남자, 여자 마찬가지고 생리 호르몬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식욕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식욕이 일단 늘어나죠. 그럼 식욕을 늘어나면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급식량을 한 15%에서 20%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산책량을 살이랑 또 연관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뚱뚱한 애들인데 중성화 수술을 하면 살 더 찔까봐. 근데 아는 강아지는 식욕이 더 없어졌대요.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살찌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식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는 애들만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까미아리 보리님이 다리 쪽에 곰팡이균 때문에 약 먹이고 주사를 맞았나 봐요. 근데 그 부위에서 뭔가 털이 안 나시는지 2달 정도 됐는데 언제부터 자라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곰팡이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기본적인 치료 기간은 8주에서 12주 정도 필요해요. 기네요. 그래서 털이 올라오는 사이클이 사람도 탈모가 되면 털 금방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보셔야 이 탈모 주위의 아웃라인부터 얇게 올라올 겁니다. 진단이 제대로 됐다면은.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털이 다시 안 올라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배양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질문도 다 받아본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알찬 내용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렇게 수술이잖아요. 수술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즘 아이들은 그 20살 가까이 살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살 이상은 기본으로 이제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성화를 안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생리 횟수하고
나이에 비례해서 생식기 질환과 어떤 유선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어떤 이런 질환이 생겼을 경우는 수술의 위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만을 정말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은 중성화 수술 일찍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이 생기지 않게 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회복도 네네네. 빠를 때 해주는 네. 게. 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아볼게요. 네. 중성화 시기를 놓친 요크셔테리어면 되게 조그마한 아이일 것 네네네. 같은데 남자아이인데 생식기가 너무 크대요. 네네네. 앉아있는데도 막 시선 강탈이라고. 이제 크기 때문에 교배가 힘들 정도라고 고민을 네네네. 토로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성화 수술 시기를 놓쳐서 이제 성장이 다 끝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생식기도 마찬가지로 좀 큰 건 사실이에요. 어릴 때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좀 네. 나이가 네네. 있더라도 네네네. 해주시는 게 네네네. 도움이 된다라고 네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정말 웃지 못할 사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윤봉구 원장님께서 준비해주신 라이브를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 진짜 여자 아기들을 키우는 네. 또 재밌죠. 견주분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더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저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또 노령견에 대한 이야기 네네. 정말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나와주셔서 네,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네네.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낮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댓글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